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이제 6월도 새롭게 시작됐는데요. 이번 달에는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활활 타올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있는 이슈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럼 지난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3대 지수가 혼조세를 기록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3대 지수 중에 유일하게 파란불을 켰던 나스닥 지수 0.01% 하락한 16,735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쳤는데요. 이 나스닥 지수는 3거래일 연속 하락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락의 폭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다우지수와 S&P 500지수는 다시금 빨간불 켜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급등하면서 마무리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1.51% 상승하면서 38,686포인트 선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S&P 500지수도 1% 가까운 0.8% 상승하면서요. 5,277포인트 선에서 장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다우지수가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급등하며 마무리할 수 있었던 데에는 미국에서 발표된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가 월가 예상치에 부합한 영향이 컸습니다. 4월 근원 PC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0.2% 상승했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수치는 직전 달의 상승률이었던 0.3%보다 둔화된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월간 상승률로 봤을 때는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런 영향으로 다우지수가 크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할 수 있었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하락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우지수 지난 1주 동안 0.98%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인 결과인데요. 여기에 나스닥 지수도 주간 기준으로 1.1%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도 0.51% 하락했다고 합니다.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 이 두 지수 모두 주간 기준으로 하락세를 기록한 건 6주 만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난주 증시가 조정을 겪은 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던 영향도 있고요. 증시를 이끌던 기술주들이 고점 우려가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 분석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전체 시장은 갈수록 반도체주와 일부 빅테크주에 의존하고 있다. 지속 가능하게 순환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증시가 계속해서 흘러간다면 이 전체 지수의 조정폭은 더 깊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 순환매가 언제쯤 일어날지 우리는 계속해서 주시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시장은 또 이번 주에 발표되는 고용지표에 주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의 전제 조건으로 고용 여건의 악화를 항상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만큼 고용 지표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직결되고 있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4월 신규 고용이 적당히 둔화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가 강하게 반등했던 바도 있습니다. 과연 이번 5월 비농업 신규 고용도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계속해서 체크해봐야 하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크립토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헤드라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일본 거래소가 역대 두 번째 규모의 해킹을 당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일본 가상자산 거래소의 해킹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DMM 비트코인이 지난 31일에 482억엔 상당의 비트코인이 부정 유출됐다라고 밝혀졌는데요. 이는 비트코인으로 봤을 때는 약 4,503개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2018년에 코인체크에서 발생했던 580억엔 규모의 해킹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부정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했지만요. 가상자산 리서치 회사 체인 연구기관 체인얼리시스가 이번 사건을 해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도난 규모로는 전 세계에서는 역대 7번째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2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인공지능 열풍이 불어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한국인 투자자들에게도 이 엔비디아가 해외 주식 종목 중에 인기 있는 두 번째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AI를 향한 애정이 주식을 넘어서 코인에까지 뻗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가상화폐 주간 거래량이 지난 2월 이후에 평균 8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중반이 사상 최저치였는데 이때 3억 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AI 관련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서 분석가들은 또 어떤 분석을 내놓고 있는지 마찬가지로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 루나코인의 급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테라 사태로 99%나 폭락했던 루나코인이 또 하루 만에 35%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권도영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가 미국 증권 당국과 합의에 나서면서 생태계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영향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루나코인은 권도영 대표의 복귀 가능성이 커질 때마다 덩달아 들썩이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낮은 형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으로의 송환 예상 소식에 20% 급등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중형이 예상되는 미국으로의 송환 예상에는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최종 송환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루나코인 가격에 지속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 루나코인과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크립토 시장의 헤드라인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도 확인해 보시죠. 현재 순위에는 계속해서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1위는 골드가 굳건히 차지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여전히 9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9위인 비트코인을 둘러싸고 있는 8위와 10위가 점차 격차가 조금 벌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버가 조금 내려오면서 비트코인과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10위인 메타는 조금 더 내려가면서 오히려 비트코인과 멀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비트코인이 조금 더 힘을 내서 실버를 딛고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골드를 향해 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크립토 시장의 암호화폐 시세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상승률로 봤을 때는 그래도 보합권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0.12% 하락하면서 67,000달러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0.34%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3,764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트코인 단에서도 그래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주간 기준으로는 비트코인을 포함해 알트코인의 대다수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짧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조금 길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모습에 마음이 아프실 수 있는 시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이런 시장의 이슈들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될지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크립토 헤드라인 이슈들 이어지는 2부에서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네, 오늘의 코인 2부 본격적으로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우선 1부에서 헤드라인을 통해서 만나봤었는데요. 2부에서는 그 각각의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헤드라인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룰 이슈는요, 일본 거래소의 역대 두 번째 규모의 해킹 사건입니다. 지난 토요일 1일에 블룸버그와 니온게이자이 등을 통해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 DMM 비트코인이 직전 날인 31일에 한화로 약 4,200억 원에 해당되는 482억 엔 상당의 비트코인이 부정 유출됐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정확히 비트코인으로는 약 4,503개 정도의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DMM 비트코인은 유출된 고객의 비트코인을 그룹사의 지원을 받아서 전액 보증할 방침이다라고 발빠르게 전하기도 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역대 7번째 규모의 해킹이라고 합니다. 일본 내에서의 해킹으로 봤을 때는 두 번째로 큰 규모다라고 하는데 지난 2018년에 코인체크라는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사건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때는 무려 580억 엔 상당의 비트코인이 유출됐었다고 합니다. 지금 외신 기사 자료를 볼 수 있다시피 블룸버그와 니온게이자이에서 이렇게나 일본의 해킹 사건을 다루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DMM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약 40개 정도의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거래소입니다.
고객 계좌로 따지면 약 37만 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거래소라고 하는데요. 이번 부정유출 사건으로 신규 계좌 개설이나 아니면 심사, 현물 매수 주문 등의 일부 서비스들은 갑자기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또 금융청은 관련 법에 근거해서 DMM 비트코인의 원인을 규명해라라고 하기도 했고요. 또 고객 보호를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직후에는 모든 거래를 중단하고 시스템을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또 외부 보안 전문가들과 협력해서 시스템을 철저히 조사하고 보안 취약점을 보완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으로 DMM 비트코인 외에도 여러 가지의 거래소들이 이 보안 강화를 위해서 긴급 점검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바로 옆집에서 뭔가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발빠르게 움직임을 보여준 것이겠죠. 이 다양한 암호화폐의 가격도 잠깐이나마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빠른 조치를 보여주기는 했지만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일으키기에는 그래도 좀 충분했던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킹 사건이 발생을 하면 언제든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투자자분들에게는 엄습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런 보안 관련 문제점들이 늘 대두되는 게 사실입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핫월렛의 보안 취약성이 꼽힙니다. 이 핫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해킹에 조금 더 취약하다고 합니다. 해커들이 핫월렛의 프라이빗 키를 탈취를 하면요, 그 안에 있는 암호화폐를 쉽게 이동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나의 방법으로는 멀티시그 지갑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여러 키를 필요로 하면서 트랜잭션을 승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키 하나가 해킹되더라도 전체 자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이렇게 멀티시그 지갑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하드웨어 지갑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암호화폐를 오프라인 상태로 보관을 하면서 해킹을 줄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핫월렛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핫월렛이 온라인 상태에서 인터넷과 계속해서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해킹에 취약했다라고 한다면 다시 암호화폐를 오프라인 상태로 바꿔서 보관하는 이 하드웨어 지갑도 또 다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보안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는 탈중앙화 거래소를 활성화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이 탈중앙화 거래소는 중앙 서버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해킹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니스왑과 스위스왑 같은 탈중앙화 거래소가 점점 더 많은 사용자들을 끌어모으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보안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소 자체에 대한 신뢰성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점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을 하는 게 주된 임무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 DMM 비트코인 거래소의 해킹 사건처럼 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보안 문제가 아직까지도 심각한 문제임을 상기시키는 사건들이 꼭 잊을만 하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신뢰를 저해하는 일이 없게끔 조금 더 강도 높은 감시를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해킹 소식이 전해지면요, 시장 전반에는 광범위한 매도 압력이 가해지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을 살펴보면 해킹 소식이 전해졌던 1일에 가격이 한 차례 훅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달에 7만 달러를 터치하기도 했지만 이 마운트 곡스에서 나온 하락 우려로 가격이 한 차례 내려온 바 있기는 합니다. 그 후에 조금 더 안정을 찾나 싶었더니 6만 9천 달러 선을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더니 다시 이번 해킹 소식이 전해지면서 6만 6천 달러 선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다시 6만 8천 달러 선 위로 올라오고 또 7천 달러, 8천 달러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는데요. 요즘처럼 이렇다 할 호재성 뉴스가 시장에 없는 상황에서는 특히나 이 투심을 위축시킬 만한 변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늘 유념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이 빠른 시일 내에 7만 달러 선을 다시 돌파할 수 있을지 매일같이 저희와 함께 이슈를 체크해 보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소식이었던 DMM 비트코인의 해킹 사건 다뤄봤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내용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소식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암호화폐 시장도 AI 열풍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에서는 단연 엔비디아를 필두로 인공지능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의 깜짝 실적이 기대됐던 순간부터 실적이 발표된 이후까지도 그 화력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한국인 투자자들에게 인기 있는 해외 주식 종목 2위가 엔비디아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 뒤를 잇는 3위까지도 마이크로소프트인 걸 보면 확실히 한국인 투자자들에게 AI 수혜주라는 타이틀이 주는 기대감이 상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그런데 한국인 투자자들이 엔비디아 주식에 뛰어든 데 이어서요. 이제는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AI 코인으로 몰려간다라는 외신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지난 31일 블룸버그 통신에 올라온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는 가상화폐 시향업체인 카이코의 집계를 인용을 해서 AI 토큰의 주간 거래량에서의 한국 점유율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2023년 중반에는 AI 토큰 주간 거래량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0.6%에 불과했습니다. 그래프에서 봤을 때도 2023년 중반에는 까만색으로 보이는 한국의 점유율이 굉장히 낮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때 점유율이 우리나라를 기록하면 최저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5월을 볼까요? 한국의 점유율이 18.7%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검은색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급증한 모습을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AI의 투자 광풍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기는 합니다. 전 세계 AI 가상화폐 주간 거래량이 지난 2월 이후만 해도 평균 80억 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중반이 사상 최저치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평균 3억 달러라고 하거든요. 불과 반년이 조금 지나는 이 기간 동안 거래량은 25배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25배라고 하니까 정말 엄청나게 늘었구나라는 게 확 체감되실 것 같은데요. AI가 이렇게 워낙 날리다 보니까 AI 관련 코인도 주목을 받는구나, 그렇겠구나라고 고개가 끄덕여지시다가도 그럼 AI 코인은 정확히 뭐야? 라는 생각을 또 하실 것 같습니다. AI 코인, 말 그대로 인공지능 코인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발전시키거나 아니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분석하는 등의 프로젝트를 지칭하는 겁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은 결국에는 예측 시스템, 데이터 분석, 그리고 기계학습 등의 기술을 활용해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냥 인공지능 기술을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을 해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암호화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AI 코인 시장에서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도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부 프로젝트들은 실제로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계학습, 데이터 분석, 예측 시스템 등 통해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분야도 아직 완전하게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조금 이른 상황이겠죠.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신뢰성, 안정성이 부재하다라는 문제점이 늘 꼽히고 있습니다. 일부 AI 코인 프로젝트들은 기술적인 약점이나 보안 문제 때문에 이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인공지능 기술과 암호화폐 이 두 가지 모두 규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죠. 그렇기 때문에 AI 코인 프로젝트들은 정부의 규제 그리고 법적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다는 가장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에서는 아직 여전히 한계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자리매김을 확실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아가야 할 상황이 많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AI 코인에도 실제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토큰의 월별 거래량 추이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토큰을 기반으로 하는 이 AI 코인들의 거래량을 그래프를 통해 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렌더, 여기에 써 있는 렌더, 니어 프로토콜, 그리고 더 그래프, 패치 AI, 싱귤레리티넷.
그리고 기타 코인들 모두가 이 그래프에서 거래량이 확실하게 늘어났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 기술도 그렇고 블록체인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을 해가면서 AI 코인의 활용 가능성이 함께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된다는 점은 시청자분들도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도 더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결합해서 새로운 서비스와 솔루션을 개발해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많은 분들의 이 부분에는 이견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규제적으로나 많은 문제점들을 극복해야 한다는 아주 확실한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어깨가 무겁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분야겠죠. 이런 측면에서 아직 일부 전문가들이 AI 토큰과 코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을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무조건 성장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요,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꼭 큰 폭의 가격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항상 유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AI 코인들의 가격 추이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전일과 대비했을 때는 시총 상위 종목들이 그래도 대다수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24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일주일의 간격으로 놓고 볼까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일주일 내에는 조금 상대적으로 큰 폭의 하락률을 보인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몸집이 작은 코인일수록 등락의 폭이 조금 클 수도 있다는 점, 또 무섭게 관심이 쏠렸던 데에서는 또 빠르게 그만큼 열기가 식을 수도 있다는 점을 늘 떠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모두가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내가 움직일 때마다 신경 쓰기는 참 쉽지 않은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래도 투자에 앞서서 한 번 더 생각을 하느냐 마느냐는 내가 가져온 결과에 조금 더 큰 차이를 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오늘 AI 코인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세세하게 만나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순히 AI 열풍에 휩쓸리기만 하는 느낌이 아니라 나는 이제 뭐라도 조금 알고 접근한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는 밈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 밈코인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AI 코인과 관련된 것들 이 두 종목 모두 두 분야 모두 몸집이 다소 작다, 좀 열풍이 빠르게 불어온다라는 공통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럴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그만큼 등락의 폭이 클 수 있다.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코인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항상 이 가격 조정의 폭이 크다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또 투자자분들에게 항상 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늘 유념을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장기적으로 본다면 계속해서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접근을 하시는 분들 오히려 또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오는 크립토 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이렇게 짚어드리는 이슈들로 하나하나 대응 전략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DMM 비트코인 해킹 소식 그리고 크립토 시장에 불러온 AI 열풍 소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내일은 전문가님을 모시고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